YTN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생생경제 김우성입니다. 올해 한 뉴스 중에 하나로 꼽힌 뉴스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 뉴스 하나가 바로 100세 인생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해란의 캐릭터도 팔리고 있습니다. 자, 제목처럼 100세 인생에서 반을 산 그녀가 이제와 주목받는 이유, 재미나 노래 가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잘 풀리지 않았던 무명의 서름을 끝끝내 견뎌내고 반백년이 돼서야 대중들과 빛나는 지금을 만들어낸 오뚜기 같은 열정 때문이겠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도 시시각각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100세 인생의 유행처럼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라고 전해라 라고 여러분께서도 한마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인터뷰,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종교인 과세 이야기 뜨겁죠?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이제 음료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입니다. 얼마나 만족하며 마시고 계십니까?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YTN 생생경제, 생생하게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자, 오늘의 증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해서 그런지 우리 증시도 조금 활력을 찾았죠?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의 상승 여파, 좋은 영향이었다 봐야 될 텐데요. 종합주가지수 6.66포인트 0.33% 상승해서 1992.2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 2000포인트를 탈환하지 못했지만 네. 장중에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살짝 부진했습니다. 3.82포인트 0.58% 하락해서 659.6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네. 선물 매수와 기관, 특히 금융투자, 증권사의 주식 매수가 수급상에서 상당히 큰 힘을 불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에서는 7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 8,6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좋은 영향을 주었고요. 주식시장 자체 놓고 보게 되면은 금융투자, 증권사가 코스피에서 3,1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수급상 주요 주체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15일 넘게 연속되고 있던 외국인 매도세 진정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어제 일시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기도 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매도 규모가 줄었으니까 외국인들에 의한 이 수급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여 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외국인에 의한 수급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다까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몇몇 보도를 보니까 정유 화학주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관이나 외국인 관심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업종이나 종목이 있습니까? 철강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은 확실히 철강 금속 업종이 약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2.6% 올랐고요. 종목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가 3.47% 6,000원이나 올라서 17만 9천원에 이르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6%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을 버텨줬던 주요 주체 산업은 철강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나아가서는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험이 좀 손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 업종도 1% 오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 업종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철강이라던가 보험 쪽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좀 주의 깊게 좀 조심히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을까요? 하락세가 보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최근까지도 가장
이 투자들의 관심의 중앙에 서 있지만 최근 들어 좀 조심하고 싶다라는 업종은 아무래도 의약품,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같이 시장 모양새 좋았고요. 수급도 좋았지만 이 의약품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한미약품 2.57% 하락했고요. 네네. 여타 이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종 자체가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비싼 주식들 그리고 너무 과열됐던 주식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였다라 볼 수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네. 음식료 역시 조금 고포주에 속하는 업종인데 이 음식료 업종 역시 0.5% 하락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밸류에이션, 이 주가의 가치를 봤을 때 비싼 주식들은 아무리 뭐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위험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코스피 뭐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안에 2000선은 또 돌파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섣불리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서동필 수석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2000선 도전은 뭐 충분히 낙관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선을 지키고 연내를 끝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지만 네. 어쨌든 2000선을 넘어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매수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네. 이거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사들여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연말로 갈수록 대형주, 지수 관련주에 대한 수급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2000선을 넘어서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배당락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000선 넘어선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분석 서동필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뭐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재정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경제 활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소득세법 시행령도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소식들 알아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법 개정안 시행령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득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인데요. 오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일부 다루어진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종교인 과세라든가 법인차 과세, 또 구글세, M&A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인 과세인데요. 네. 약 4만 6천 명, 전체 종교인 23만 명 중에 한 20%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연간 세수가 100억 원대, 1인당 평균 21만 원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순전한 추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시행이 된 다음에 2018년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논란이 많이 됐던 업무용 승용차,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 스포츠카를 업무용으로 쓰면서 손비를 인정받는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업무용 승용차 과세 논의가 도입이 됐는데 네. 시행령에서는 연간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구체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1억 원짜리 차를 만약에 업무용으로 쓴다 그러면 13년 동안 이거를 감가상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요. 13년이 지나기 전에 차를 처분한다던가 하면 그 금액만큼은 이제 소득세로 나중에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업무용 수용차 중에 연간 1,000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 기록을 작성을 해야 그 손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네. 업무용 수용차를 사적으로 쓸 경우, 즉 이런 운행 기록의 증빙을 제대로 남기지 못할 경우에 관련 비용은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예. 또 저금리 시대에 그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도입 내용도 네.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의무 가입 기간을 5년, 납입 한도를 연 2천만 원까지 해서 2018년 말까지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네. 이 ISA에는 뭐 예적금, 예탁금, 펀드, ELS 다양한 맞는 계좌라고 이렇게 네. 부르더라고요. 네. 한꺼번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구글세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서 무슨 조세 포털 지역에 법인을 세워놓고 그쪽으로 배당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네.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을 이번 시행령에 넣어놨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내년부터 생각을 하면 될 테고요.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 의무자, 즉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 내 사업장, 이 국제 거래를 하는 내용을 정보통합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국세청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그런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네. 적용 대상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국외 거래가 500억 원 이상, 다국적 기업들은 모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개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요. 뭐 M&A 세제 지원, 파생상품 양도세율, 가업상속 공제 확대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고요. 입법 예고를 1월 15일까지 하고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령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뭐 면면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간에 한 번씩은 논란이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네. 자, 종교인 과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전문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휴대폰은 호조, 자동차 건설은 둔화 이런 제목을 달아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이 은행들이 사실은 산업들, 기업들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산업은행의 이런 그 분석은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 네. 2016년 경제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전체 경제 성장률을 3.0으로 잡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업종별로 그 전망을 좀 세세하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폰만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업종이 좀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휴대폰하고 연관돼서 반도체가 올해보다 생산이 2% 정도 늘어난 82조 6천억 원, 수출은 1.9% 늘어난 685억 달러를 기록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네네.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외의 사업들은 좀 다 부진한 것으로. 예, 휴대폰도 사실은 뭐 중국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렇게 2016년 전망은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가 좀 안 좋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내년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예. 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 수출 모두 0%대 성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정체겠죠. 네. 0.6% 증가한 1,074만 톤, 이 메트릭 톤이라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요. 네네. 이게 그 무역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1,000kg 톤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 메트릭 톤 기준으로 0.6% 증가를 예상을 했고요. 수출은 0.9% 늘어난 3,221만 메트릭 톤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 일반 기계도 0.2% 정도 생산이 늘어나서 102조 4천억 원 정도, 수출은 2.7% 성장한 436억 달러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은 0.3% 늘어나지만 수출은 0.4% 감소할 것으로, 또 자동차 산업은 내수 부진 여파로 생산이 1.3% 줄어든 456만 대, 수출은 0.7% 증가한 304만 대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건설 부분은 국내 수주가 11% 감소, 해외 수주도 5.5% 감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해운 산업, 조선 이런 부분들 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관련 업계가 이제 있는 도시들도 지금 벌써 그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SK 워커힐 면세점 소식 좀 알려주시죠. 네. 6월 16일 날 폐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3개월을 더 연장해서 5월까지도 영업을 할 수는 있는데 5월까지 연장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다 판단을 해서 2월 16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폐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네. 11월 16일까지가 원래 면세점 면허 기간이었는데 시내 면세점 연장 과정에서 탈락을 했고요. 한 차례 연장을 해서 2월 16일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이 재고 소진을 위해서 뭐 계속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SK 그룹 내에 다른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미 워커힐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직원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고 하고요. 이거를 거꾸로 좀 생각을 하면 2월까지 혹시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네. 지금 워커힐 면세점으로 가시면 할인폭이 그렇겠습니다.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7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네, 여행 계획 있는 분들은 참고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그 당시 그 시내 면세점 라이센스를 잃었던 곳이 이제 롯데월드 월드타워점인데요. 네. 이곳은 6개월간 영업을 계속 이어가서 6월 말까지 영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말이 이제 원래 라이센스 마감인데요. 3개월씩 2번 연장을 받을 예정이고요. 롯데는 잘 아시다시피 롯데 소공점도 있고 잠실점도 있고 여러 면세점 다른 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도 옮기고 재고도 옮길 수 있어서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신규로 라이센스를 받은 면세점들이 이달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한다고 내놨는데 이쪽은 또 신규 영업을 시작을 할 때 애를 좀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명품 브랜드들이 좀 입점을 해야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5년에 한 번씩 면세점 라이센스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이 여기랑 계속 거래하는 게 과연 맞겠냐 뭐 이러면서 약간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네네. 좋은 조건을 주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용산에 HDC 신라면세점이 24일부터 문을 열고 63 빌딩에 위치한 그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63도 28일부터 개점할 예정인데 해외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들은 아직 없는 채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유통의 상징 또 뭐 해외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요. 오늘 뭐 명품 회사가 이렇게 몰래 세일을 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좀 잘 돼서 이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좀 재미난 소식인데요. 컴퓨터 투자가 사람 투자보다 수익률 좋다. 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원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들의 수익률을 좀 해외 매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펀드가 수익률이 1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네. 사람의 머리로 투자한 곳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주 수두룩했습니다. 로이터라는 매체가 펀드 수익률 통계를 분석을 했는데 네네. 밀번 상품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한 그 수익률이 25.3%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밀번 상품 프로그램 같은 거는 그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 시장의 추세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인데요. 이 작년에도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 추세적으로 더 떨어진다 이런 추세라는 그 결과를 도출해서 올해도 계속 하락에다가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이 25.3%로 이 얘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이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프로그램 투자가 훨씬 수익이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네. 인간 매니저들이 투자를 하는 때는 약간 이제 주관이 좀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인간 매니저들은 $40가 마지노선이다, 바닥이다고 하면서 $40 초반대부터 계속 상승에다가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네.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투자한 유명 펀드 중에 아스텐 100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네. 올해 26%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을 했고 네. BBL 커머더티스라는 곳은 마이너스 10%. 이 펀드가 작년에는 51%의 수익률을 냈던 펀드인데 올해는 아주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인간 펀드라고 하니까 편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간 매니저가 하는 펀드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데는 테일러 우즈 캐피털이라는 것으로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안두란드 캐피털은 8% 정도 나와서 여전히 컴퓨터에 비해서는 좀 뒤졌습니다. 예, 뭐 이 언론계에도 사실 로봇 저널리즘 뭐 이미 하는 것도 있죠. 간단한 네. 기사들은 이 로봇이 몇 초 만에 기사를 내는데. 뭐 야구 경기 같은 것도 요새는 다 로봇이 예, 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점점 사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소형 손해보험사들 보험료 인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5일부터 더케이 손해보험이라는 곳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3.9%,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3.6% 올리기로 했고요. 하나손보는 지난 1일부터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3.9, 영업력은 6.6%를 인상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난달 1일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곳이 많았는데요. 메리츠화재는 2.9%, 흥국화재는 5.9%, 롯데손보는 5.2%,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손보사들이 차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이 자본 구조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최근에 자동차 사고가 좀 많아서 자동차 손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받는 보험료 대비 나간 그 지출하는 그 보험금 비율이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2년 75%에서 지난해 80%까지 오르면서 이 손해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직 대형사들은 인상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5.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되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뜨.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드립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땄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서 종교인 과세 이야기는 그간의 사회적인 논란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담론도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로자보다도 세부담을 적게 할 것이다. 특혜 아니냐. 무늬만 종교인 과세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과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하겠는데요.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드디어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시행령 눈여겨볼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당초 올해 12월 2일 예산 부수 법률안을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중에서 소득세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법에 보면은 종교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고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자세한 내용들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종교단체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이 돼서 오늘 발표가 됐고요. 네. 비과세 범위도 시행령에 위임이 됐는데 오늘 발표됐고 네. 연말정산 절차도 시행령에 위임이 됐는데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예. 시행령이라 하면 행정부가 국회에서 통과한 입법의 법률안을 잘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먼저 종교단체 범위를 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종교인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학자금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서 비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그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네. 또 연말 정산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들도 이번에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논란이 있는 게 뭐 경비를 80%까지 감면해 준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또 뭐 기존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비해서 좀 뭐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뭐 47년 만에 통과됐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형평성 논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근로자와 이번에 종교인 소득 과세를 절대적인 잣대로 보면 분명히 종교인 소득 과세가 근로자, 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네. 세금 부담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어느 제도든지 간에 새롭게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조세 마찰이 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조세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은 분명히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정말로 근로자보다 정말로 이렇게 종교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는 근로자들한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다시 종교인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딱히 이게 종교인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다.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일반적인 규제 법안이 아니라 이제 세법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이라는 네네. 것은 사실 국가의 근간인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이런 부담 때문인지 종교인 세부담 근로소득자보다 꼭 적지는 않다라고 또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그와 같은 맥락의 일환일 것입니다. 네. 정부도 이제 근로자 일반적으로 세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편성이 더 강조돼야 되는데요. 특수성보다는. 일반적으로 보편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특정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종교인이라고 하여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과세 대상에 포함했어야 되는 것은 진즉서부터 우리 세법이 그러한 자세를 취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네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 마찰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인 불공평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종교인 소득에서 일정하게 혜택을 주었는데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은 혜택을 주기는 주었지만 그렇게까지 도드라지게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보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도드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직장인들은 유리지갑 이렇게 자신을 비할 만큼 또 세금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특수하다. 사회봉사 또 복지의 음영 지역에 대해서 뭐 노숙자 보살핌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종교계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세할 때 종교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감안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점도 일부는 분명히 가만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 뭐 종교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종교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는 기대하고 막대하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고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도 또한 헌법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종교계도 양보를 하고 양해를 하고 기꺼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자, 뭐 오늘 발표된 거 보면 4만 6천 명 정도에게 1인당 평균 21만 7천 원 정도를 받으면 한 100억 원대의 과세를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종교계에서도 시큰둥 또 종교계가 아닌 쪽에서도 이게 형평성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네. 좀 뭐 근로소득자 수치와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지 교수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교인들 중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 종교인에서요. 네, 네. 예를 들면 특정 종교를 위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90% 이상은 일반 특정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 주기도 사실은 빠듯하거든요. 예. 종교인 소득의 과세 대상은 대형 교회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 교회의 한두 개가 잘못하면 온 기독교 교회가 치탄을 받고 있지요. 아.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기는 분명하게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네. 천주교 같은 데가 그렇죠. 네, 사제들. 네. 근데 이번 세법은 아니다. 기타 소득으로 하자. 사례금으로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이미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한 점들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좀 특혜다. 기타 소득하면 훨씬 더 세금이 줄어들 터인데 네네. 라고 하는 볼멘 목소리는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단계적으로 이해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이제 정책 해설을 조금 해주신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뭐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선택해라 이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다 이럴 수 있는데 종교인의 좀 특수성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신데요. 자, 그런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무조사에서도 열람 범위를 제한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를 뭐 완전히 다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반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좀 너무 예민한 부분입니다. 네네. 현실에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면 매우 분쟁의 내용은 깊습니다. 네네. 종교가 현재 정치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하나, 정치는 또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즉 정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세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로 종교인 당신네들은 정말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의문이 과세관청에서 네, 그게 포인트죠. 네, 그게 포인트죠. 네, 그러면 장부를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장부를 열어보는 순간 이게 못 볼 것도 같이 보게 됩니다. 현금이 많이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현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종교인 사이들 사이에 누가 얼마 받고 A는 얼마 받고 B는 얼마 받고부터 시작해서 네네. 또는 종교단체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급여를 주는 체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급여, 보너스, 사례금 뭐 여러 가지 온갖 항목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장부를 이것저것 열어보는 순간에 종교인에게 대해서만 관련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종교에게도 관련된 것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과세관청은 내가 종교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보니까 위법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분간은 설사 그러한다 할지라도 종교인에 대해서만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전제해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종교 단체는 일반 회사에 비해서 장부 능력이라든지 세법 능력이라든지 세법을 알고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을 한 일정 기간 감안했다고 보고요. 제 개인 생각은요. 네네. 지금서부터 회계 단체, 회계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들이 종교 단체에 대해서 간편하였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장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체계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국세청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할지라도 그 분야의 한정에서 보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즉 종교단체가 어느 정도 세법이라든지 장부 기장을 할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는 전반적인 세무조사가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현재는 무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전체 다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예, 종교의 사회적 역할 참 좋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감안해야 될 현실들이 또 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자, 한 주의 화제가 되는 IT 뉴스 꼽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마트 IT 뉴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IT 뉴스 온 국민이 혹시나라도 이 트렌드에 뒤처질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뉴스인데요. 네. 자,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로켓을 이제 마치 셔틀버스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네.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또 테슬라 코리아가 또 설립돼서 한국에 출시되는데 이 회사는 또 굉장히 전기차 업계에서 선두적인 업체고요. 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 중간에 지금 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하죠. 예, 이 로켓 같은 경우에도 우주선을 쏘는데 추진체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 추진체가 대부분은 다 버려졌다는 거죠. 마치 비행기 한번 타고 나면 비행기를 버린 것처럼. 네네. 근데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하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굉장히 궁극적으로 다시 마치 헬기처럼 다시 지상에 안착을 시킨 거죠. 결국은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우주 탐사선을 보낼 때 비용을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다. 이 정도까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 지금 엑스프라이즈라는 재단이 좀 뜬금없지만 굉장히 대단한 목표를 세워서 상을 주는데 꼭 그 얘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네.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기존에 우리가 힘들다는 것들이 많이 성공을 이제 보란듯이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페이팔, 전기 자동차, 스페이스X의 이제 우주선, 민간 기업까지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 비로소 이 테슬라가 들어왔습니다. 전기차로는 사실 자동차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일단 설명을 좀 더 부가적으로 해주시죠. 국내에 들어와서 시판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 전기 자동차가 기존에 많이 이 구매력에 대해서 이제 주춤거렸던 이 가장 큰 이유가 한 번 충전을 얼마나 가느냐에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150km 전후 정도 한 번 충전에. 근데 테슬라는 400km,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 배터리 기술을 완전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이제 능력을 배가시킨 거죠. 거기에도 이제 충전 시간도 10시간까지 걸리던 게 40분, 50분에 완전 충전.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거의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야, 이렇게 지금 혁신적인 기술,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그래도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배터리 충전소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관련 업계에서 이제 보는 방향들은 제주도부터 좀 시작을 하겠다. 네, 원희룡 지사가 전기차 의지를 보이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1% 정도인데 2020년까지는 한 40%, 네. 2030년까지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꽤 좋죠. 테슬라가 이 배터리 슈퍼차저라고 그러는데요. 슈퍼 충전할 수 있는 이 충전 장소들을 지금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계속 설립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인프라를 테슬라 측이 부담하는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테슬라 고성능의 서울 부산을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전기차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전에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원 선 우리 하나로. 네.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이 넘는 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 나올 이제 모델 3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하나로 한 4천만 원대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근데 네. 이제 이 테슬라 발표를 보면 네. 이제 따라서 이제 국내 이제 이 자동차 업계 현대기아차로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네. 자, 이게 전기차는 사실 연비라고 표현할까요? 그 운행 비용 면에서도 월등하고 뭐 환경 이런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4천만 원대다.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은 이미 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벌써 뭐 예약이 좀 많이 밀리고 있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이제 네네.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면은 많이 팔릴 것으로 지금 이게 전망이 되고 있죠. 예. 자, 배터리 공급 문제라든지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뭐 제가 오늘 날씨 보면 또 스모그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발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자체 스모그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 전기차 환경 국내에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계속 진화를 하겠죠.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CO2 이제 배출량 규제가 이제 아주 엄격하게 이제 규제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결국 한 2019년 정도 가면은 이 벌금이 대단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서 이 전기차 시장은 계속 뭐 확대될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운전자분들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겁니다. 자, 요번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금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또 자동차 관련 얘기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뭐 올해 계속 이슈였습니다. 네네. 네네, 구글이 발표했죠. 구글이 엊그제 이 특허가 등록이 됐는데요. 이게 네네. 보니까 이제 전에는 1세대로 보고 이걸 2세대로 보는 거죠. 네네. 기존에는 이 자율주행차 안에 운전대도 있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도 있고 있는데 이 특허를 보니까 이 브레이크 페달에 운전대가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마치 택시에 앉아서 가는 것처럼 이런 이제 구글 2세대 자율주행차가 특허가 엊그제 이제 등록이 된 것이죠. 예, 뭐 비상 멈춤 장치만 있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앞으로 또 이 전기차에 이어서 또 얼마나 더 큰 충격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스마트 IT 뉴스 지금까지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이었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첨단의 바람, 전세대 LED 조명과 스마트 원키 시스템. 생활의 바람. 영화 관람실과 파티룸. 1885세대 대단지. 고향 모감지구 신한 실크밸리. 문의 1522-3381. 신한건설산업.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되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뜨.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2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소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자,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 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 생각나시죠? 지금 차 안에 계신 분들 또 사무실에 계신 분들 커피 한 잔 해야 될 텐데 하실 텐데요. 이 커피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가 시행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7개 매출 커피 전문점 커피 이용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이 부분은 만족하고 왜 이 부분은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 4시 뉴스 들으시고 4시 20분 인터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와 함께 생생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